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 한번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미국 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 장중에 잠깐 깨셔서 시장 바라보신 분들은 아마 크게 놀라셨을 텐데요. 장중 한때 나스닥 지수가 거의 4.8%까지 급격한 거의 폭락에 가까운 이 패닉 셀링이 좀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우 지수도 장중 한때 1000포인트 이상 급격한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장중 한때 패닉 셀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격한 또 낙폭이 만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거의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변동성 장세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하락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적 시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뿐만 아니라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불거지고 있죠. 펜타곤에서는 우크라이나 동유럽 지역에다가 몇 개의 군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패닉 셀링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시장이 반등했을까? 이 반등에 대한 이유도 딱히 발견되는 게 없고요. 이런 것들을 총 정리해 봤을 때 시장은 지금 그냥 변동성의 한 국면에 있구나.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등도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의 비관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분위기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분위기 어떤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체린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1월 24일 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막판 장 마감 10분을 앞두고 급격한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대본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중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는 오늘 장중에 다시 한번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가 7일째 약세 행진을 보이면서 장중 한때는 1100포인트 이상 그 낙폭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 역시도 이전에 경신했던 장중 고점 대비 10% 이상 격차를 벌리면서 장중 한때 조정권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장중 4.9%가량의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한 바도 있었지만 상승 반전에 현재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하락이 어느 정도 페이스의 하락인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S&P 500 지수의 최근 한 달간 주가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 그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달 들어 9%가량 주가 내리막길을 걸어온 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역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1월을 바로 올해, 바로 지금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역시나 그래프를 한 가지 준비해 왔는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현재의 이 S&P 500, 나스닥 지수의 월별 등락폭을 매달 표시해 놓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7%가량의 급락했던 2008년 이후 최대의 낙폭을 바로 오늘 기록을 했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연초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줄이 떨어지는 거야 라는 단순한 로직이 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기대 이하의 어닝 리포트,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 그리고 매도 심리가 번져 있다라는 설명이 장중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CNBC에 올라온 시황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JP모건의 반인반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사람이 지금 장중에 나타난 매도세가 과했다라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 10분 동안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뉴욕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에 오늘 장중에 나타났던 이 매도세가 특정 업종, 특정 테마로 유난히 몰린 것이 아니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그래프를 또 한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주요 벤치마크별로 다음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주요 벤치마크별로 올해 들어서 플러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종목의 비율,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이 비율을 그래프로 한눈에 보기 쉽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지수에 편입된 종목 가운데 80% 이상이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S&P 500 내 상승 종목의 숫자가 장중까지 20개 이하로 4%에 그쳤고요. 또 다우지수 내에서도 단 3개의 종목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오늘 종목별 분위기가 막판에 어떻게 반전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새빨간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딱 보기에는 아마존과 페이스북,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테마, 반도체 테마,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마까지 극적인 상승 반전을 하는데 성공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금융주 섹터 내에서는 비자의 낙폭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내에서는 헬스케어 섹터 내 모더나가 7% 이상의 급락을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해 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테슬라가 장중 한때 낙폭을 7%까지 저점을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장 막판에 3.87%로 낙폭을 크게 줄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했을 때에는 한 15% 정도의 낙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얼마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던 넷플릭스죠. 실적 발표 이후에 20%대의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4%가량의 추가적인 마이너스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은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입니다. 암호화폐의 폭락세도 오늘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월 내 저점을 기록했고요. 또 이더리움 가격 역시도 7%가량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화폐 모두 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50%가량 떨어져 있고요.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총 1,300억 달러 사라진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가격과 함께 움직이는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오늘 굉장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역시 장 막판에 극적인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이 낙폭을 단 마이너스 0.26%로 줄인 채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의 플래그십 ETF인 ARK 이노베이션 펀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중에 굉장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서 제가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에는 탑홀딩스로 코인베이스, 그리고 테슬라, 유니티 소프트웨어, 트윌리오 등과 같은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오늘 모두 장중에 5% 이상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막판에 역시나 상승 반전을 하면서 ARK 이노베이션 ETF도 3% 가까운 이 상승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스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드부시에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매출 성장세가 약화될 거다 이런 평가가 전해지면서 스냅의 주가는 1% 정도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그 다음으로 보잉 보겠습니다. 에어택시 벤처기업인 위스크에 4억 5천만 달러가량을 추가로 투자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조종사 없이 3명에서 4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헬리콥터처럼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의 택시가 되겠는데요. 오는 2028년 사용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넷플릭스 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매수 의견에서 보유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한 건데 넷플릭스가 이제는 비디오 게임 분야로 주력 분야를 옮길 필요가 있겠다 이런 커멘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콜스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화점 체인인 콜스를 인수하겠다는 대상자가 최소 2곳 이상이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수 후보는 현재 사모펀드인 사이카몰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인 스타보드 밸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의 전해짐에 따라 콜스의 주가는 36% 강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장 특징주들 모두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오늘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서 투심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전해지고 있고요. WTI 선물 가격 1.6% 하락하면서 84달러 수준 하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현재 0.5% 플러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대 지수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포인트 이상의 낙폭을 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상승 반전을 이뤄내면서 0.3% 상승한 채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 역시 강보합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4400포인트 선 바로 턱 끝까지 올라와 있는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역시도 장 막판 딱 10분 만에 이뤄낸 기적입니다. 0.6% 플러스권에서 오늘 장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몇 시쯤에 일어나시죠? 저는 한 4시쯤에 4시쯤. 일어납니다. 그때쯤에도 시장 급락 굉장히 심했을 때였었죠. 막 반등하기 시작했을 그쯤이었었죠. 예, 그때 이제 뭐 한 마이너스 1.5% 정도던데, 근데 이제 저도 기사를 봤더니 뭐 한 마이너스 5% 구간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4.8%, 나스닥 4.8% 하락했을 때 일어났었거든요. 진짜 네.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준비하다 보니까 급격한 이제 만회를 또 보이는 거예요. 이 시장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굉장히 괴롭죠.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의 뭐 어닝이 좀 꺾였다 이런 우려를 자아내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그리고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제 연준이 조기 긴축 그리고 굉장히 빠른 긴축에 나설 것이다 이런 공포 심리 때문이거든요. 네. 즉 펀더멘털 대비해서 매도세가 좀 과했던 그런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도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1월에 장 막판 1시간에 매도세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 뭐 한 20년 만에 맞아요. 최악의 막판 성적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또 있는데, 그 매도 물량을 누가 던지느냐를 보면은 기관 자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관들이 여기에 또 더해서 뭐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금융주를 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자산을 좀 던지고 있거든요. 위험 네네. 자산을. 이거는 뭐 물론 미국에서 이게 신흥국으로 옮겨간다 아니면은 뭐 주식에서 채권을 옮겨간다. 이거를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어떤 기관 자금의 그런 포지셔닝의 변화 이런 것도 막판에 항상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장 막판 뭐 10분간의 굉장히 매수세가 집중된 것 역시도 어떤 펀더멘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포지셔닝에 또 한 번의 좀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은 그런 과모에도 구간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데이터, 시그널, 그리고 지적들이 다수의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좀 나오면서 막판에 좀 매수세가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뭐 어느 섹터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어느 자금이 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습니다만, 지난 몇 거래, 그러니까 1월 내내의 거래일의 어떤 특성을 유추해 보건대 기관 자금의 포지셔닝 변화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그래도 이렇게 매수세가 과도하게 집중이 되든, 그리고 매도세가 과도하게 집중이 되든, 이거는 사실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로 봐서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실제로 아니죠. 오늘 뭐 빅스 지수도
장 막판에 그 상승폭을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뭐 한 작년, 재작년 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뭐 변동성이 좋은 쪽으로 흐르든 아니면은 나쁜 쪽으로 흐르든 그렇게 뭐 좋은 시그널 맞아요.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몇 가지 키워드를 또 준비해봤거든요. 키워드와 함께 지난 밤사이 시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겨울이 왔다는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증시에 이제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좀 느끼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겨울이 이미 왔다. Winter is here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가 코로나19 변이보다 경제 성장 둔화는 이 코로나19 변이보다 자연스러운 사이클 하강 때문이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자들도 연준에서 이제 경기 둔화 쪽으로 더욱더 초점을 이동을 시켜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마이클 윌슨 이제 대표적인 비관론자죠. 1월 조정은 작년에 이 9월에 자신이 제시를 했던 불과 얼음 이 이론에 부합함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당시 그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한 연준의 통화 완화 축소. 그러니까 불을 끄기 위한 이제 연준의 조치가 되겠죠. 그리고 실적 전망 상향이 좀 둔화가 되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부진한 것. 그러니까 좀 식는 얼음이 되겠죠. 이런 이론을 얘기를 하면서 S&P 500 지수가 20%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당시에 좀 경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시장에 좀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역시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가 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항상 비관론자의 얘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먹먹해지다가 여기서 또 상승론자의 얘기를 듣고 나면 좀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 월가의 상승론자도 있을 텐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이제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놓고 봤을 때 JP 모건과 골드만삭스는 증시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죠. 네. 오히려 좀 낙관론 쪽으로 좀 쏠리는데 JP 모건의 이제 또 유명한 스트래티지스트인 마르코 콜라노빅 같은 경우에는 이날 또 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의 비관론이 좀 과도하다. 그러면서 공급 병목이 좀 완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해서도 낙관론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좀 현시가 동떨어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과매도 구간에 근접한 기술적인 지표 그리고 비관적인 투자 심리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조정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아시아 증시 그리고 금융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시중 금리는 추가 상승을 좀 예견을 하면서 10년물 국채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또 유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도 최근에 이제 올해 4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또 예상한다라고 할 만큼 이런 비관론뿐만이 아니라 낙관론 진영에서는 긴축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증시에 대해서는 JP모건은 아직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뭐 오늘 또 뭐 매수세를 좀 촉발시킨 그런 여러 가지 좀 분석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그 마르코 콜라노빅이라는 인물이 시장을 워낙 최근에 잘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의 말에 따라서 약간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도 있긴 있었어요. 뭐 없진 않았으니까 그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 텐데 바로 이겁니다. 희망은 없다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제가 채워봤는데요. 그 S&P 500 지수가 장중한 때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은 이번에도 FOMC가 좀 시장을 살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시장이 반등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인데요. 공매도의 거물로 알려진 짐 채노스가 연준이 언제나 시장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흔히 우리가 페드 풋 혹은 파월 풋이라고 부르는 연준과 파월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이건 투자 전략이 아니라면서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FOMC가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연준이 변동성이 심해지는 시장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를 기점으로 시장을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지적이 되기도 한데요. 짐 채노스는 공매도계의 거물입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월가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기도 한데 2020년 초에 중국판 스타벅스라면서 한동안 핫했던 이 루이신 커피에 대해서 대량의 공매도 투자를 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또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의 말이 뭐 항상 맞는 건 아니고 틀리기도 하는데 너무 이 말에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서 조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해서 또 이런 지적은 또 우리에게 투자 심리를 크게 흔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운영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주식시장에 롱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설명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천정부지로 밸류에이션이 치솟고 있는 주식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핵심은 이건데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짐 채노스는 그런 기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FOMC 결과를 좀 저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사실 연준의 기본적인 긴축 노선은 변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연준도 이제 일시적이다라는 그런 이 표현을 삭제를 하면서 인플레 파이터로서 나설 것이고 그래서 이제 긴축을 좀 빨리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FOMC에서 갑작스럽게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상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최근에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 그게 연준의 뭐 역할에서 전부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이터 기사를 인용을 하자면은 SLS 매니지먼트 같은 기관에서는 증시에 연준이 민감하게 또 관측을 한다. 하지만은 이번 미팅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3월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과거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 후에 양적 긴축도 할 것이다. 이런 펜은 사실은 연준에서 다 내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 더 매파적으로 갈 어떤 뭐 그런 카드가 있을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역시도 월가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의 IB에서는 더 매파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매파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시장에 또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너무 희망을 잃는다기보다는 연준의 발표를 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날아올라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이 날아올라 보잉의 사진 보입니다. 보잉에서 또 어떤 뉴스를 내놨나 보네요. 네, 보잉이 이제 하늘을 나는 무인 택시에 투자를 더 하기로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날 위스크 에어로라는 기업에 4억 5천만 달러, 4.5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위스크 에어로라는 회사는 이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가 만든 회사로 자율비행 비행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잉 측에서도 바로 이제 이 자율비행으로 난다라는 점, 바로 간다라는 점이 이 굉장히 상당한 전략적 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잉은 이 기업에 대해서 이미 상당 이 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잉은 또 2028년께에는 이 위스크의 일반 승객용 비행기에 대한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비행 승객용 비행기가 승인되는 그런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처럼 뭐 개별 종목의 이슈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 같이 빠지거나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서 보잉은 그래도 굉장히 큰 변화의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Everything Rally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좀 내리고 있고 뭐 섹터, 기업 뭐 너나 할 것 없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을 뭐 살피는 게 굉장히 뭐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미리 공부를 해놓는 것도 좋으니까요. 이 보잉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술주나 어떤 성장주 대비해서는 최근에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역시 시장 전체 흐름과 괴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제 개별 기업단에서는 좀 진전을 좀 보이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항공사들이 737 맥스 항공기 이 기종에 대해서 시험 비행을 속속들이 좀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재개가 멀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번스타인 같은 기관에서는 항공과 방위 섹터의 당사 탑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분기에는 중국에서 737 맥스 운항 재개, 그리고 2분기에는 787 드림라이너 기종의 인도 재개 등의
상반기에 이제 모멘텀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할 적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뭐 나오는 뉴스 플로우를 계속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긴 합니다만 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좀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꽤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질 때 대표적인 산업재로 가장 좋아지는 게 또 보잉이 그중에 하나로 꼽히니까 보잉이 또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이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 밤 사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